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세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ETF에 대한 투자 분석을 요청했는데요. 방송을 안 하려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았고 전체적인 흐름과 돈생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 중국 주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세형이 4년 전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 경험을 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실전 경험을 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건데요. 실제로 해본 경험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로봇은 저렴하고 성능이 굉장해 보입니다. 중국 코덱스 및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분석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봤습니까? 중국 주식에 대해서 재무와 회계를 신뢰할 수 있나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0.1%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 소중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 건지고 나왔습니다. 재무 분석이니 가치 분석을 매우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국 주식을 분석했을 때 성장성과 재무와 가치 분석이 한국 주식에 비해 너무나 쌌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부자형님이 있거든요. 현금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제 지인이고 한 300억 정도 현금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강남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분양이 안 될 때 열채를 질러서 거기서 한방 300억을 버신 분입니다. 강남에 증권사를 가면 완전 VVVI입니다. 그 형님이 20억을 투자했고 이래 좋다 해서 요새 최근에 잘 맞춘다 해서 전 그때도 고수였는데 300억이 그냥 300억이겠습니까? 강남권에 정보력을 믿었고 또 그 형님을 신뢰했죠. 근데 제가 사실 주식은 더 훨씬 경력이 오래됐고 주식도 훨씬 잘하는 사람이죠. 매우 절친이고 강남에서 현금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제가 또 분석을 직접 해보니 너무나 싸고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한국 주식에 비해 너무나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3년을 제가 장기 투자했는데 결론은 뭐냐? 중국 주식의 회계는 믿으면 안 된다. 다 거짓말이더라고. 가짜에 속아서 당한 거죠. 300억이 있는 형님한테 4천만 원 쫄딱 당했으니 달라고 하셨습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중국 주식의 기본적인 한국 주식만큼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코덱스 ETF는 잘 모르겠는데 ETF도 어차피 중국 주식이 모여 펀드 구성을 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중국 주식을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의 회계 재무를 0.1%도 믿지 않습니다. 4년 동안 투자하면서 4천만 원을 수업료를 내면서 배운 거는 중국 주식은 절대 재무를 믿으면 안 된다. 신뢰는 빵점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ETF고 중국이고 다시는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중국 로봇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중국을 경계하면서 보고 있는데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움직이는 동작이나 보이는 이미지는 중국이 어찌 보면 미국을 앞지르는 것 같은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겠죠. 저는 보이는 시각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화려하게 움직이고 이미지가 좋다 해도 핵심은 뭡니까? 반도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반도체는 한국이 기반을 잡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로봇 시장이 커지고 성장하고 놀라운 성능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약점은 있다. 그 핵심은 반도체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패권 로봇 전쟁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의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성은 대단하다. 성장성은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문화가 공산당이 밀어붙이는 문화는 끝내주더라고요. 막강한 독재에서 나오는 그런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이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테슬라나 여러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또 현업을 하면서 중국의 이런 강력한 정부 지원과 미국 시장의 자유시장과 반도체가 강한 미국 시장과 겉모습만 화려한 중국 로봇이 붙었을 때 어떤 나라가 성공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게 전기차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 초반에는 전기차 화려했죠. 화려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화려한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 들고 패권 전쟁에서 그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중국 ETF 2차 전지에 투자한 그 펀드가 성공을 했나요? 저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이 자동화로 넘어가면서 로봇과 연동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로봇 사업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과 로봇 대체. 중국은 정부가 밀어주면 그냥 바뀝니다. 중국 제조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로봇이 필요하게 됐죠. 로봇의 성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 국산화한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이 휴먼 로봇에서 붙은다면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이 앞지를 겁니다. ETF 구성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많이 돼 있겠죠. ETF는 종목 분석을 할 필요는 없죠. 중국에서 잘 나가는 휴머노이드 기업을 상장사 중심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수익성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로봇이 핫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초반에는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ETF 구성을 보면 중국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의 본토 기업 및 홍콩 상장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은 변동성이 상당히 셀 거라고 생각하고요. 왔다 갔다 하겠죠. 중국 정부 규제에 민감하고요.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리스크 핵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ETF를 비교했는데요. 코덱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요. 타이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긍정적인 거는 중국의 로봇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최소 3년 이상은 성장할 거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ETF도 성장하고 수익이 올라오겠죠.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주의점은 중국 기업 재무는 엉망이라는 것. 제가 4년 동안 투자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중국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거 손댈 게 아니구나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저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금융 투자란 신뢰예요. 신뢰가 무너진 뒤로 투자할 필요가 없죠. 중국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중국에 투자할 시간도 없고 차라리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 기준이 엉망이고 부정은 그냥 늘상이고 정부는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낀 건 정부는 방치를 하고 있고 감사는 개판이다. 이거를 투자해봐야 알아. 제가 4천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재무적인 가치 분석을 잘하는 돈세형이 중국 기업에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잘못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중국 기업의 재무 회계가 엉망이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네, 4천만 원 어찌할 겁니까? 자, ETF 투자 시 로봇의 성장은 확실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특히나 회계의 부정이, 회계의 거짓말이 숨어 있어요.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조심하셔야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기업과 미중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환율 변동성 리스크도 있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거의 없다.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 속았죠.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자, 중국 로봇 ETF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죠. 중장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로봇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확실한 성장성이 보여요. 100%로 너무 믿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고 나누어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회계는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도망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로봇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30% 이상, 저도 30% 이상은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I와 로봇이 융합되겠죠. 자율주행과 접목이 되고요. 투자 영역은 의료 분야, 가정용 로봇, 물류, 배송 로봇 여러 섹터에서 광범위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경쟁은 할 수 없이 붙어야겠죠. 미국은 반도체에 강하고 중국은 반도체에 약합니다. 핵심은 반도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로봇 시장은 높은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 공산당의 밀어붙임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국 로봇 시장은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3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고 치명적인 단점은 패권 전쟁이 중국 로봇이 미국과 붙었을 때 반도체에서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회계가 정말 엉망입니다. 믿을 게 안 돼요. 100% 믿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세형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4천만 원 날린 게 맞고요. 오가니틱 코스메트를 제가 투자했고 저는 1,000원대 투자를 했습니다. 202원 많이 내려갈 때는 68원까지 내려갔어요. 시가총액은 507억인데 PER 없고요. PBR은 0.09배.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죠. 제가 투자할 때는 엄청나게 우량주였고 PER, PBR 끝내주게 좋았어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 다 좋았고 가치 분석을 했을 때 10배가 갈 위치였어요. 그것이 다 거짓이었고 뻥이었다. 그래서 처절하게 당했고 4년 전 4천만 원 3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제가 손절할 때는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겠습니다. 제가 21년 때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이때도 영업이익이 169억, 당기순이익 79억, 아주 저평가였죠. PER 6.74배 아닙니까? 그리고 PBR 0.18배. 재무 분석을 했을 때 매우 저평가였습니다. 제가 21년 때 전에 투자를 했는데 매우 PER 좋았고 PBR 좋았는데 그것이 다 부정이었고 가짜였다. 그래서 결론은 처절하게 장기 투자를 했더니 4천만 원이 10만 원 나왔고 올해도 보니까 매출은 5%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적자입니다. 중국 주식이 모든 게 오가니하고 똑같지 않겠지만 저는 비슷한 문화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부가 방치하고 사기쳐도 방치하고 투자가는 뭐 어찌합니까? 재물을 믿고 재무제표를 보고 신뢰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다 가짜였다면 중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성공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중국의 재무제표라는 게 투자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영입니다. 돈세영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영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